1년 뒤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폭망합니다. 네, 비싼 분양가에 계약폭이 속출하고 있고 청약통장도 100만 명 해지하는 상황이라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네, 최근 새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려고 분양가 올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GS건설과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고요. GS건설은 자인데요. 여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폭등기인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건설사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1%나 됐지만 지금은 거의 반토막 났죠. 5%입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한때는 4.17%까지 갔지만 지금 3%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원자재 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평균 판매가가 작년 3분기 대비 19.3%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건설사에서 이거를 살려면 돈을 더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참고로 최근 나온 뉴스 10대 건설사 원가율이 92%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00억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100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원가가 92억 원이나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물건들을 사서 92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고작 8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8억이 또 순수익도 아니죠. 왜냐면은 이 8억에서 뭐 판매 관리비, 세금 등 이런 걸 다 내고 나면은 남는 게 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건설사에서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올리는 게 아니다. 걔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해보지 않기 위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안정화됐다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최근 세계은행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금속, 광물 원자재 값은 최근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관련 원자재 값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건설업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데 철강과 시멘트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뭐 철강은 철광석을 녹여서 제조하는 과정 또는 시멘트는 원료를 가열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만큼 전기를 써야 됩니다. 산업용 에너지, 전기를 써야 되는데 그 산업용 전기는 어디서 오냐? 네, 기름, 원유, 에너지 관련 원자재 값에서 오겠죠. 그래서 그게 오르면은 여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딴 걸 다 제쳐두고 이것도 나중에 안정화되지 않겠냐? 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자, 원자재 값이 안정되더라도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 바로 임금입니다. 공무원 월급은 작년보다 2.5% 인상되는데요. 참고로 건설업 임금은 지난해 동기 대비 6%나 상승했습니다. 공무원 월급은 국가에서 정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에서 월급은 시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안 올려주면 일할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악재는 제로 에너지 의무화라는 악재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적용됐으면 아파트 분양가가 2024년도에 더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게 1년 유예됐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1년 유예돼가지고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만약 1년 뒤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은 공사비 부담이 최대 8%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설사는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사비 8% 인상한 거 분양가에 당연히 녹여서 더 분양가가 높아질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1년 뒤에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더 오른다는 뜻이죠. 물론 유예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오른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때 가서 또 1년 뒤로 유예한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고분양가 수준에서 그냥 비슷한 수준에 분양될 수가 있는데 이걸 유예하느냐 아니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1년 뒤에 적용하면은 분양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적용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금 물가 상승률만 적용돼서 지금 현재 나오는 분양가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서만 분양이 될 겁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당장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양가가 오른다고 했지,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른다고 했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들썩여서 오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따로 별개로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같이 연동될 때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연동되지 않습니다. 분양가는 오르지만 부동산 시장은 죽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오를 때 사람들이 가격을 받아들이면은 가격은 점진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사람들이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분양이 나면은
건설사는 더 이상 새 아파트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오르지 않더라도 추후 공급이 부족해져서 폭등을 하겠죠. 지금은 어떤 단계냐? 지금 입지 좋은 곳들은 사람들이 그냥 분양 가격을 받아들이면서 꾸역꾸역 먹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수도권은 사람들이 가격 못 받아들이는 그런 미분양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상품성이 있고 입지가 좋으면은 팔리고 있습니다. 네, 종합 의견 드리겠습니다. 건설사가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다소 고분양가로 느껴지는 분양 물량이 나오더라도 입지가 좋고 상품성 괜찮고 뭐 세대수 많고 이러면은 입주 시기가 최대한 늦으면 늦을수록 좋겠죠. 최소 2026년 말 이후에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라면은 충분히 분양 받아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2025년부터 비슷한 입지더라도 분양가는 더 오를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가 되면은 공사비가 8%가 인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가 가격 더 올릴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물가 상승률에 의한 분양가보다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입지인데 1년 뒤에 분양가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확 높아져 버렸네? 이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폐기되거나 아니면 계속 유예되면은 그럴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일단 1년만 유예해 준 거예요. 자, 현재 높은 분양가를 사람들이 조금씩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2024년 상반기에는 폭등할 만한 요인은 없으니까 투자할 때 딱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24년 상반기에는 괜찮은 금매가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주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025년 즈음에 분양가가 만약에 높아지면 그게 적용이 돼서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지금 이거보다 거의 막 7, 8%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미 지어진 준신축이나 그리고 준신축이 다 또 올라버리면은 그 다음엔 또 구축으로도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때가 되면은 미분양이 또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건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사람들이 이 가격마저도 꾸역꾸역 받아들이면은 그냥 이 꾸역꾸역 단계별로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면은 이제 준신축, 신축 이쪽으로 먼저 눈이 가고 그 다음에 구축으로 눈이 가서 결국에는 이것도 점차 오르긴 할 겁니다.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 시작할 건데요. 최근 전세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매매가는 내리고 있는 형태라서 추후에 시간이 좀 흐르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는 그런 형태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이클, 아파트 사이클이 이런 사이클이 새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투자 의견 드립니다. 늦어도 2024년 중반까지는 분양 투자 효율 그냥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아직 상승 못한 금매 잡는 게 제일 효율이 더 좋겠죠. 2025년 이후에 분양받는 것은 투자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뭐 분양을 받으면 언젠간 오르긴 하겠지만 2025년도에 같은 입지인데 제로에너지 의무화 때문에 몇 프로 더 비싸지면은 투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현재 건물 멸실하고 착공하기 직전인 거. 그래서 시공사랑 공사비 협상해야 하는 재개발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투자 위험성도 있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투자 위험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조합원들이 이 가격을 못 받아들이겠어. 조합원 분양가가 상승하면은 그러면은 안 해. 다른 시공사랑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시간이 지체된다는 건 돈이 더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럼 일반 분양 가격을 높이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일반 분양 가격을 무한정 높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미분양이 나고 미분양이 나면은 조합원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래서 효율도 떨어지고요. 어떤 물건을 봐야 되냐? 지금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이제 막 완공된 신축 또는 이미 공사비 협상 끝내고 착공해서 일반 분양까지 실시한 재개발 입주권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반등했을 때, 반등장 때 상승 못했던 아파트 단지가 급매로 나오면은 그거 사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그런데 앞으로 새 아파트가 가장 인기가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이제 막 완공된 신축, 지어지고 있는 신축, 그 다음에 공사비 협상 끝내서 착공하고 일반 분야까지 실시한 재개발. 네, 바로 이런 것에 관심 가지면은 더 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상승 요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024년은 꽤 기회가 될 만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썸네일을 왜 이렇게 했냐? 1년 뒤에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투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